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네. 자, 유익하기 이를 데 없는, 유익하기 그지없는. 네. 너무 유익한 게 가장 큰 문제인 저희도 그래서 반성하고 있는 어른들의 교육방송, 예. 아시아 최고의 경제방송 언더스탠딩을 오늘 조금 과한 느낌인데요? 아시아 해봐야 뭐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한국어로 하는 경제 방송 중에. 네. 그럼 뭐 얼마 안 되네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땅을 치면서 보고 싶어하는 네.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이재용 회계사님 나오시는데요. 진짜 이재용 회계사님이 얼굴은 얌전하게 생기셔가지고 진짜 무서운 분이잖아요. 사람 못 됐더라. 뭐 나오기만 하면 다 죽여서. 뭐 자비가 없고 네. 뭐 다 열심히 하는 스타트업들인데 냉정해. 네. 참. 근데 오늘은 토스를 도마 위에 올린다고 하셔가지고 토스. 토스는 작은 기업도 아닌데. 여기는 시총이 뭐 10조 넘어서 반올림하면 20조 예. 가까이 가던데. 네. 그래서 토스와 관련해서 토스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전반적으로 예. 토스를 사례로 해서 스타트업들의 기업 평가가 네. 뻥튀기가 되는지 아닌 건지, 기업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좀 얘기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 적자라서. 네, 그렇죠. 다 적자니까 돈을 못 보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니까. 적자니까 사실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일 것 같긴 한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이게 또 매번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승찬 기자도 집에서 뭐 밥만 축내는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꽤 길었잖아요. 네, 네. 요즘 좀 사람 노릇 좀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업도 그래서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지금 적자지만 언젠가는 흑자로 돌아선다. 좀 참아줘라 하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는 거잖아요. 언더스탠딩도 그러고 있고. 우리도 적자지만 언젠가는 흑자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좀 그 치근한 마음으로 좀 바라봅시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네. 좀 예민한 문제죠. 언제까지 계속 그럴 거냐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재용 회계사님의 분석. 오늘은 토스. 정말 도마 위에 올라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팅창에 개구리님이 조선시대 때는 왕가 네. 같은 이름을 쓰면 사형이었다. 이재용 회계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운 좋게 살아남은 이재용입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기업만 올려놓으면 막 난도질을 아, 하시고 오늘 토스 걱정되네요. 무슨 옛날에 아픈 기억이 있었던 분처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토스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뭐 지난번에 제가 쿠팡에 대해서도 너무 막 말이 많았는데 제가 예. 쿠팡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정말 결제 엄청 많이 해요. 네. 토스도 비슷합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토스가 지금 기업 가치로 따져 보면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을. 예. 유니콘 스타트업 중에 이제 줄을 세워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토스가 지금 이제 1위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네. 상장 안 된. 네, 상장 안 된.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쿠팡은 졸업했으니까 예. 이제 현재 있는 것 중에는 이제 토스가 1위고요. 사실은 예. 뭐 토스 말고 뭐 이게 두나무라고 있긴 한데 거기는 좀 약간 제3세계 왜냐면 거기는 이익이 어마어마해요. 암호화폐 거래소. 네, 거기는 조단위 네, 이익을 내고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해서 거기는 뭐 제3세계라고 보고 이익이 얼마나 합니까 물어보면 네. 언제 기준으로 말해줄까? 아니, 네. 영업이익률이 80몇 %더라고 거기는. 네, 거기는 뭐 정말? 너무 어마어마해서 거기는 사실 뭐 가치를 평가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예. 거기는 뭐 그냥 제3세계라고 보고 현실 세계 1위, 현실 세계 1위인 토스를 가지고 지금 토스가 지금 기업 가치가 논의되는 게 한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예. 이제 상장하기 전에 프리 IPO 단계라고 해서 지금 투자 유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서 논의되고 있는 밸류가 한 2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현재 재무제표랑 이제 맞춰보면 20조 원이랑 이게 좀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러면 한번 왜 이 회사가 20조가 됐을까를 제가 생각한 내용들을 좀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그럼?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토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아니면 뭐부터 얘기해볼까요? 예, 일단은 뭐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면 제가 준비한 대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그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페이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 과거에 이제 쿠팡 작년에 1월에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그 당시 50조 원 정도가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예. 제가 회계사 된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쿠팡 얘기죠? 쿠팡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일반적인 회사 중에 이제 대부분의 가치 평가 방식으로 제일 인정받는 게 DCF 방법이에요. DCF 방법은 뭐냐면 캐시 플로우를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온다는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기업 가치라고 생각해 보면 그 회사의 기업 가치 얼마야 물어보면 부동산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의 건물 빌딩 얼마야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빌딩의 가치. 빌딩 가치 얼마인지 아세요? 빌딩의 시세. 아,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오피스 파크원 빌딩이 얼마인지 1,000억이면 왜 1,000억이고 1조 원이면 왜 1조 원이냐? 왜 1조냐? 월세로 받는 맞습니다. 금액을 네. 한 10년 동안 받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 야, 그렇죠. 갖고 있으면 10년 건물을 동안 50년 갈 거면 50년 동안 받을 월세를 다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자. 그럼 얼마?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빌딩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그 기업 얼마짜리야 물어보면 그 회사가 평생 동안 벌어들일 현금이 도대체 얼마고 그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냐를 말해주는 게 이제 기업 가치 예. 산출하는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라고 하는 DCF법이에요. 그래서 현금 할인법. 예, 이 표를 보여드린 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안 됐어.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2018년, 19년, 20년 쿠팡이 이제 에비타 이제 달러니까 헷갈리기식은 할 텐데 이제 영업 손실이 1조 한 6, 7천억 한 3천억 뭐 요 정도 됐어요. 영업 손실이 계속 물론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도대체 이 회사는 왜 50조인 거야를 찾기 위해서 제가 그냥 해본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게 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3년치 재무제표 얹혀놓고 요 성장률 그대로 매출액이 성장했을 경우 그리고 혹시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이 회사 목표치가 한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 목표치 그리고 그 기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이 회사는 이 추세로 가면 21, 22, 23 앞으로는 현금을 버는 회사가 될 거다. 그래서 땡겨와서 했더니 얼추 한 50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업 가치 방법의 기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기서 20년까지는 적자인데 21년부터 흑자가 날 거라는 거는 어떤 논리로 그건 어떻게 했냐면 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18년, 19년, 20년 보시면 적자 규모가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줄어들긴 하네요. 매출액은 느는데 적자 규모는 감소하니까 그 이제 관성대로 하면 21년은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요 추세로 간다면 그래서 갑자기 뭐 토스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쿠팡 얘기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쿠팡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적자가 줄어드는 매출이 늘면서 적자가 줄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가 21년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잘 벌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21년 뒷걸음질을 한번 쳤거든요. 안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훅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저때 50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렇게 작년에 이익으로 전환하고 흑자로 전환하고 그게 계속 이익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치가 한 50조 정도 돼.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예상하지 않고 에비타를 보는 이유는 설비 투자를 하는 바람에 나가는 돈은 그냥 안 나가는 걸로 생각한다. 그것도 고려합니다. 그거는 대충 이제 이 회사 규모에 대비했을 때 요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매출액의 몇 % 정도는 설비 투자가 들어갈 거다. 뭐 이 회사 같은 쿠팡 같은 경우는 제가 2% 정도 고려하긴 했는데 사이즈에 따라 비례해서 그것도 같이 고려합니다. 그거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영업에서 번 거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꾸준히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 감안해서 진짜 남는 현금이 얼마냐. 그거의 현금의 합계가 그 회사의 가치 아니겠냐. 빌딩이랑 똑같습니다. 설비 투자는 주로 전반전 초반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는 비율을 좀 작게 가져갑니다.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유지 보수 정도 한다고 치고 그렇게 계산하는 게 가치 평가의 기본입니다. 좀 얼마나 할인해요? 할인을 할 거예요. 할인은 그 회사의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리스크의 크기라고 하면 그 회사가 이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그 회사가 100% 안전하다. 그러면
그냥 3년 만기 국고채 할인율로 할인하면 돼요. 3%, 4% 뭐 이런 식으로 할인하면 되고. 예. 근데 기업은 사실은 이제 예금보다는 당연히 위험하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거기다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뭐 10%에서 15%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쿠팡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죠. 왜냐면 아직 이익을 실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급성장 중이니까. 이건 제 임의대로 좀 넣긴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산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를 반영했었습니다. 할인율을 네. 20%는 일단 위험 요인으로 네.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네. 그러면 지금 가치가 한 50조 나올 거다. 될 거다가 이제 작년 1월의 이야기였어요. 흑자로 전환해서 네. 쭉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러니까 20%의 위험률을 본다는 건 1년 후에 10억을 벌 거라고 예상한다면 지금 현재 이 기업 가치를 8억으로 본다는 뭐 거죠. 대충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죠? 네. 그래도 뭐 많이 쳐주네요. 많이 할인한 거예요. 많이 할인. 그럼 네. 5년 후에 100억이라면 20%씩 5년이니까 꽤 큽니다. 한 두세 배 됩니다. 그냥 네. 지금 가치는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럼? 없다기보다는 할인하면 한 45% 정도 나와요. 20%씩 이렇게 네. 5번 하면 뭐 100억이면 현재는 한 50억 정도 쳐줄게. 5년 후 100억 벌 거면 50억 정도 쳐줄게. 이렇게 요 정도 가치로. 네. 알겠습니다. 다 이것저것 감안하고 계산하네요. 네, 많이 감안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흐름이란 게 없어요. 왜 흐름이란 게 왜냐면 갑자기 막 점프하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대기업은 흐름이 보여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은 이 추세들이 보이니까 그 추세선에 따라 뭐 한 매출액 10%에서 20% 늘어나겠지 하고 감안하면 얼추 맞기 때문에 이런 DCF 메소드로 이제 기업 가치 평가 가능한데요. 스타트업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측이 내년에 2배를 벌지 3배를 벌지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조금 더 심플한 이제 산식을 통해서 좀 해야 된다. 물론 산식은 없어요. 없는데 저만의 산식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쿠팡 한번 네. 살짝 배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스로 가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칭찬받은 격이에요. 그 쿠팡 정도? 이 정도면 네. 이재용 회무사님 입장에서는 살짝. 네, 작년까지는 그래 50조일 수 있다 정도 생각했고요. 지금은 그건 좀 노코멘트. 그렇다. 네. 그래서 토스는 오케이. 이제 토스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업 A가 있는데 이제 시리즈 A, B, C 단계로 이제 처음 투자하냐 두 번째 투자하냐에 따라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리즈 A 단계에서 A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요거를 판단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5년 후에 예상 손익을 예측해야 돼요. 5년 후에. 꼭 5년 후일 필요는 없죠? 5년 후일 필요는 없는데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벤처 캐피탈을 5년 후에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 자금이 내 돈이 아니고 이제 벤처 캐피탈도 주인 있는 돈이니까 5년 후에 나가줘야 이제 주인들한테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투자 유치를 할 거면 돈을 주는 사람의 그 나가야 되는 타이밍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 스케줄로 생각한다. 대략 거의 평균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가치 평가를 하려면 제일 먼저 현재 단계에서의 가설이 잘 맞아 떨어지면 5년 후에 그 회사가 매출액이 얼마일 거고 영업이익이 얼마일 거냐를 먼저 추정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추정해야 되고. 저 어떻게 추정하냐? 그거는 우리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언더스탠딩이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저랑 컨설팅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그렇습니까? 그게 제 주업인데요. 알겠습니다. 관련 지표들을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을 거냐, 그리고 그 몇 명 중에 몇 %가 우리 상품을 좋아할 거냐, 그 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추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미래니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여튼 5년 후 이어서 보면 그러면 오케이 지금 뭐 2022년이니까 27년쯤에 이 회사가 5천억 벌고 영업이익 1,000억 정도 남긴다 쳐요. 그럼 그때의 가치가 얼마야 추정해야 돼요. 그때 27년의 기업 가치가 얼마일 거냐. 그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배수를 얹어서 곱합니다. 영업이익에다 배수를 얹어서 20배 PER 정도로 생각하면 20배 정도 20배는 이제 회사에 따라 달라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5천억 매출액이 평생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없다. 이미 이건 100% 점유했다. 그러면 사실 배수는 10배 미만이에요. 5배에서 10배 사이 정도의 밸류가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이 회사는 앞으로도 뭐 글로벌 진출도 해야 되고 다양한 사업 다각화도 해야 되고 아직 남은 시장 규모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30배, 40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우리는 뭐 빵 터지는 기업이에요. 뭐 제약회사, 게임회사처럼 빵 터지는 기업이면 60배, 70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노멀하게 보면 평범하게 그냥 견조하게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예요라고 생각하면 대략 20배 정도면 이제 일반적인 회사는 리즈너블하다고 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네. 예. 물론 좀 더 주긴 하는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예. 투자자가 판단했어. 아, 이 회사는 5년 후에 5천억을 벌 거고 1,000억을 남길 거면 20배 정도 하면 2조 원 정도 가치가 있어. 예.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투자자와 이제 피투자자가 합의를 했어. 예. 그러면은 현재 단계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요? 어떻게? 2조는 아니겠죠. 2조는 아니죠. 네, 2조는 아니겠지. 할인을 왕창 그렇죠. 하겠죠. 아까 우리 쿠팡에서 네. 20%씩 할인한 것처럼 예. 할인 왕창 해야 돼요. 얼마를 할인해야 돼요? 얼마 할인하냐면요. 보통 시리즈 A면 네. 뭐 회사마다 엄청 다르긴 한데 그냥 통상적으로 20배 정도면 얼추 비슷합니다. 20배를 할인한다. 예, 20배. 저럴 거면 2조 원을 왜 얘기를 왜 꺼냈어? 20배. 예, 왜냐하면 시리즈 A라서 시리즈 그래요? A니까. 왜냐면 시리즈 A 단계의 회사들은 네. 아직 매출액이 뭐 거의 막 1억 나올까 말까 해요. 이제 그렇죠. 병아리 같은 회사인 거야. 네. 근데 병아리 같은 회사가 5천억을 매출액 찍을 정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팀도 네. 깨지고 고객들도 막 항의하고 뭐 별다른 일이 다 있을 거죠. 5년 후에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회사가. 그런 병아리 같은 회사가 네. 5년 후에 5천억 매출할 거는 어떻게 예상할까요? 그거는 현재의 이제 프로덕트의 완성도. 지금 출시를 해서 예를 네. 들어서 한 100명한테 팔아봤는데 네. 100명의 유저들이 아무도 안 떠나. 너무 좋대. 예. 그러니까 코어 유저들이 예.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한 1,000명이 돼도 10,000명이 돼도 이 회사가 얼추 유지가 되겠구나를 판단하는 거죠. 최초 고객들의 반응들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럴 때 한 5천만이 고객이면 얼마가 될까?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아주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쭉 늘려서 생각해 보는 거군요. 쭉 늘리는 거죠. 네, 물론 물론 상상의 나라를 펴고 네. 20분의 1 토막. 그렇죠. 너무한다. 야, 진짜. 20분의 1 토막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개 투자하면 9개가 망하니까. 예. 그러려면 1개에서 20배가 나와줘야 전체 펀드가 이제 유지가 될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예. 좀 마음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좀 이 회사는 이 창업자가 워낙 똑똑하고 이 팀들이 너무 완벽해. 그러면 10배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좀 불안해. 이건 오케이. 잘하면 5천억 할 수도 있는데 예. 많이 불안해. 그럼 30배, 40배를 주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네. 그거는 판단의 영역.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봤을 때 예. 지금 이제 기업 가치를 측정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1번 5년 후 매출액, 예. 2번 5년 후 영업이익, 예. 3번 배수. 배수, 그다음에 할인율 네 가지예요. 네. 네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믿기가 어렵겠네. 네. 그냥 하는 거네. 그냥. 네. 그렇지. 5살 아이를 보고 네. 이 아이는 나중에 뭐가 될지 맞추는 거랑 똑같지. 축구와 동화책을 좋아한다. 어. 이 아이의 30년 후 연봉을 추정하라. 그렇지. 그런 거죠.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뭐 거지. 맞기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되게 프로덕트가 괜찮은데 예. 알고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 고객이 안 늘어날 것 같은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이걸 원하는 인구수가 별로 없어. 아니면 이게 인구수는 많은데 아무리 해도 나중에 뭐 이익이 안 날 것 같은 비즈니스가 있을 수 예.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땡겨오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DCF. 네, 예.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네, 일단 알겠어요. 요거는 머릿속에 갖고 와야 알겠어요. 토스가 왜 20조냐를 생각해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이제 네. 토스. 네. 예. 한번 이제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거의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요거 한번 장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조를 생각한 다음에 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영업수익이라고 되는 게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이 이제 7,800억에 영업 적자가 1,790억입니다. 야. 적자가 1,790, 1,800억 수준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럼 이 회사 20조 주고 살래?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적자네요. 네. 저는 매출이 7,800억인 것도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것도 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7억 8천이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저희로서. 네,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 보면 작고 기업 가치로 보면 작고 그냥 하나의 회사라고 보면 큰 회사인데 여기 예. 보면은 지금 머천트 부분에 PG라고 돼 있는 부분이 5,500억이고 컨슈머 부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2,200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작년에 LG 유플러스로부터 PG 사업부를 사왔어요. 예. 네. 돈 주고 사와서 예. 이제 PG사가 그거잖아요. 가맹점 많이 모집해서 결제한 다음에 그거 수수료 2% 3% 먹고 카드사한테 돈 돌려주고 맞아요. 그 조금 남겨 먹는 약간. 인터넷 쇼핑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결제 버튼 누르면 네. 뭐 창업 그쵸. 써서
가서 뭐 카드 결제를 할래, 뭐 휴대폰 결제를 할래 물어보는 고창. 네. 피지사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 만들기가 쉽죠. 이 회사는 이제 피지사가 우리나라에 피지사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메이저 3대 피지사 중에 하나를 인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볼륨 만들기가 좀 쉬웠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매출액이 막 대단히 유의미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나머지 2천억 정도는 어디서 나와요? 나머지 2천억은 주로 이제 광고가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스 앱 쓰면은 이제 송금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것저것 자산 관리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은 막 뭐 너 계좌 만들면은 뭐 10만 원 줄게, 카드 만들면 10만 원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너 어디다 쿠팡에다 돈 많이 쓰네? 쿠팡을 할인하는 할인 카드 가입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전달을 막 해주거든요. 그런 거 하죠. 그런 거에서 얻는 광고 수익이 제일 많습니다. 기업들한테 받는. 네, 그게 많은데 걔는 사실은 포텐셜이 엄청 크냐라고 보면 그건 좀 물음표긴 하죠. 왜냐하면 많이 크긴 했는데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거든요. 결국 광고다. 네. 결국 광고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벌 거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KB금융을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KB금융이 21년에 매출액이 한 59조 정도 벌고요. 영업이익 6조 정도 벌어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21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영업이익 6조 버는 회사랑 영업적자 1,800억 내는 회사랑 기업 가치는 삐까삐까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좀 내려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KB는 어디서 돈을 벌까 찾아봤더니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서 많이 은행에서 3조 5천억 정도 벌고요. 증권에서 한 8천억, 보험에서 8천억, 신용카드에서 6천억, 합쳐서 한 6조 정도를 벌어요. 은행이 압도적이네요. 은행이 최고죠. 은행이 왜냐면 예대마진. 은행이 최고예요. 은행이 무조건 최고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물론 증권도 다른 데 타져보면 더 잘 버는 데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은행이 최고라서. 근데 지금 토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에 은행이 없어요. 왜요? 은행 하잖아요. 토스뱅크. 네, 토스뱅크 있죠. 토스뱅크 보시면 여기 보시면 토스뱅크의 이제 주주 구성도 제가 따왔는데 토스뱅크의 주주 구성을 보시면 이 비바 리퍼블리카가 토스거든요. 토스의 지분이 지금 34%예요. 왜냐하면 이 은행을 만들려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만들지 못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주주들 보면 뭐 이랜드 월드, 하나은행, 하나투자증권 이런 것처럼 기존의 금융권에서 이제 투자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제 성장 동력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나도 니네 뭐 인터넷 은행 할 거야? 나도 돈 넣어줄게. 얼마든지 넣어줄게 하면서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 35%밖에 안 되면 우리 이 연결 손익계산서에는 안 들어옴, 이 매출액으로 안 들어오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주식 한 줄로 띡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구나.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애게 이러는데 은행을 또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회사가 한 4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토스의 지배자, 토스뱅크의 지배자긴 하거든요.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뭘 봐야 돼요? 그럼 토스뱅크의 기업 가치의 40%는 토스의 기업 가치에 넣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럼 뭘 봐야 되냐? 따로 봐야 되네요. 조금 약간 어렵지 않으세요 오늘? 은행은 아까 6조 원 번다고요? 6조 원 1년에. 그런데 기업 가치가 20조면 토스뱅크도 한 6천억 벌면 곱하기 3 정도 해서 기업 가치로 뭐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 은행이니까. 근데 KB가 6조 벌고 뭐 신한도 비슷하게 벌거든요. 둘 다 이제 시총이 비슷해요. 그런 거 보면 6, 5, 30 5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익의 5배 정도가 시총이죠. 시총의 이익의 5배가 시총인 거는 그 주주들이 볼 때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 거랑 똑같아요. 이 퍼가 지금 4배, 4.5배 이러는데 그 말인즉슨 내가 이 회사 주식을 몽땅 사면 5년 후에는 내가 본전 찾을 수 있을 거야라는 게 퍼가 5배라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 6조 이상을 벌지 못할 거라고 시장이 평가한 거랑 똑같아요. 내리막길밖에 없다. 미래를 반영하는 게 주가니까. 미래를 반영하는 게. 이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왜냐면 퍼가 5 밑에인 경우는 진짜 잘 없어요. 주식 여기 우리도 주식 방송 많이 하지만 진짜 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 6조 버는데 시총이 21조야? 진짜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미래를 그만큼 어둡게 보고 있는 토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진 않겠죠. 앞으로 늘어날 게 더 많다고는 생각하겠죠. 네. 아직 뉴커머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생각해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 지금의 20, 30대들이 금융을 어디서 이용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 옛날에는 우리가 매장 지점 가가지고 계좌 열어주세요 뭐 이거 사주세요 투자해주세요 하는데 지금의 20, 30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카카오 내지는 그렇죠. 토스 켜가지고 그렇죠. 예금하고 마인 통장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의 그 금융이란 땅이 있을 때 그 기존 금융기업들은 그 땅을 빼앗길 일밖에 안 남았고 지금 핀테크 기업 카카오나 토스 같은 기업은 땅을 먹을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B의 퍼가 5 미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토스는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거보다 많이 주는 게 합리적일 거는 같아요. 올라가도 KB 정도가 되겠죠. 그거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금융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땅 따먹기 하듯이 이제 많이 가지고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간 이제 그 매장의 한계도 그 지점의 한계도 있을 거예요. 지점이 다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다 가서 계좌를 만들고 자본이 다 하나로 있으면 다 거기로 만들었을 텐데 그게 이제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골라서 들어간 건데 하나 신한 KB 나눠 먹을 텐데 왜냐면 그게 약간 오프라인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토스나 카카오뱅크가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그러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은행이 명실상부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 뱅크 같은 경우는 독점이 쉬워요. 물론 규제로 좀 걷어내야겠지만 왜냐면 매장이 없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면 고객들은 제일 편한 거 제일 좋은 거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습관적으로 오프라인은 물리적으로 땅을 나눠 먹을 수밖에 나랑 없는데 가까운 은행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모바일 뱅크는 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정도보다 더 큰 은행이 나중에 토스뱅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주로 대출해서 이익을 얻을 거면 대출 시장 점유율이 은행의 시장 점유율과 거의 비슷할 텐데 대출 할 때는 편리한 게 아니라 이자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KB가 더 싸게 이자라고 하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나 토스뱅크가 KB나 신한은행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이자를 내줘야 더 이자 경쟁, 대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게? 그 이유는 일단 제일 먼저 자금인데요. 자금은 당연히 이제 신한이나 KB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금은 수익률이 높은 데로 흐릅니다. 그렇겠죠.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이자 많이 주는 데로 흐르는데 일단 은행이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려면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주주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주주들이 어디다 투자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주주들이 어디다 투자하기 좋아하는 데는 잘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하기로 원해요.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는 데도 있겠지만 잘 성장하는 데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나 신한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이제 그 정상에 다다른 회사고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토스나 카카오 같은 이제 모바일 핀테크 회사들은 올라갈 일이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럼 자본이 어디로 흐를 것이냐? 유상증자 할 때 자본금을 넣는 투자자가 토스뱅크에 먼저 넣을 거냐 국민은행에 먼저 넣을 거냐 생각해보면 토스에 먼저 넣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국은 은행은 결국 자본 싸움이거든요. 자본이 많아야 내가 예대 뭐 1%라도 0.1%라도 더 싸게 해줄 수 있고 그 예대바지를 많이 가져가서 내 돈을 벌 수 있는 약간 이제 돈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이 흐르는 곳에 이제 대출의 강점도 있을 수 있다. 오늘 뭐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토스는. 죄송해요.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신기해서.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조금 이상하긴 하시죠. 그래서 토스는 그럼 KB나 신한을 합친 정도의 크기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금융권에서 하지 못한 것들은 핀테크 회사들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새로 기존에 평가가 안 돼서 못 만들었던 보험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할 때도 보통은 막 1등급, 2등급한테만 대출을 해줬다며 이제 지금 모바일 핀테크 회사들은 3등급, 4등급 이제 그 밑에까지도 내려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좋게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평가를 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 네. 그럼 이제 토스뱅크를 봐봐야죠. 자, 그럼 토스는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기업 가치를 뭐 어떻게 평가하겠다라기보다는 평가하는 건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이 재무제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 우리 기존 은행이 은행 증권 보험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토스 매출액을 보면 은행 거의 없고요. 그 작년에 왜냐하면 은행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은행 거의 없고요. 증권도 거의 없어요. 토스? 네, 토스는. 그리고 보험 아예 없어요.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근데 왜 기업 가치가 20조야? 생각 궁금하지 않으세요? 은행도 없고 은행 미미해 되게 미미해. 토스 증권 생겼잖아요. 보여드릴게요. 토스 증권 작년 매출액이 80억이에요. 와, 저밖에 안 되는구나. 미미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미미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상상했잖아. KB랑 신한이랑 합친 것만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KB 시가총액 얼마야? 신한 시가총액 얼마야? 그거 갖고 오고 일단 맞습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토스 같은 경우는 되게 멀어요. 왜냐면 현재의 이 스테이터스와 미래에 가야 되는 6조 이상 매출 영업이 가져가야 되는데 미래까지가 되게 멀어. 갭 차이가 딱 봐도 엄청 멀죠. 지금 증권 매출액 80억 하는 회사랑 지금 전체 매출액 60조 하는 회사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멀어요. 엄청나게 멀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비용을 많이 써야죠.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비용들 보면 토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급 수수료가 제일 많거든요. 지급 수수료가 뭐냐면 피지사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게 돌려주는 대금 같은 거, 그리고 송금을 하면 송금을 하는 서비스 같은 거, 기회 모든 이제 고객이 우리 플랫폼 안에서 액션하는 모든 비용들이 지급 수수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지급 수수료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받는 거보다 많이 퍼주는 거야. 그래야 고객이 빨리 모이겠죠. 이 회사의 제일 지금 가장 급한 거는 고객이 빨리 모여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그 멀리 있는 KB를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모객은 꽤 성공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2% 예금 상품. 네, 맞습니다. 그럼 300만 명? 네. 하여튼 어마어마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그냥 앱 데이터 추적해 보면 사람도 제일 많이 들어. 모든 거의 금융 앱 중에는 사람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체류 시간도 제일 길고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밸류를 한번 측정을 다시 이제 밸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B랑 신한 다 합친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 토스라는 것이 뱅크와 증권과 보험과 페이먼트 다 합쳐서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일 텐데 그러면 업계 1위의 재무제표만 제가 한번 따와봤어요. 국민은행은 한 3조 5천억 정도 벌고 미래에셋증권은 한 1조 5천억, 삼성생명은 한 1조 7천억 정도 벌고요. KG 이니시스는 피지사 1위는 한 1천억 정도 벌어요. 합치면은 한 6조 8천억 정도 버는 거예요. 그러면 1위 업체들 이익을 옆에다 써놓군요. 써놓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토스가 잠재력이 한 6조 8천억 정도가 있는 거야. 그게 한 그렇게 찍으면 그 이 회사의 이런 영업이익을 쪘을 때 토스의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배수가 훨씬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금융 산업이랑은 다른 이제 분류로 하는 거지. 기존 금융 산업들은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지만 이 회사는 오르막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최소한 20배는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6조에서 20배 주면 120조고 30배 주면 200조인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영업이익 할 때는 이미 꼭대기에 올라서 성숙할 대로 성숙한 회사의 영업이익을 갖고 오면서 토스가 그 영업이익을 낸 그때가 되면 앞으로 더 클 것이다. 토스는 그래도 청년일 것이다. 그렇죠. 말이 됩니까? 아니면 청년이면 청년다운 영업이익을 갖고 와서 배수를 높이든가. 나는 아직도 토스의 은행, 증권, 보험이 보험은 삼성생명처럼 크고 증권은 어디가 1등이에요. 다 1등 하려고 하는 것도
참 꿈이 크다. 네. 아니 물론 토스 좋은 회사죠. 지금 보면 참 뭐 다이나믹하지만 공부 좀 잘한다고 이 친구가 전국 수석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상장할 때도 항상 피오 그룹, 피오 친구를 뭘로 할 거냐.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쳐. 뭐 꿈은 꿈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놓고 뭐 배수는 100배를 준다고요? 100배는 안 주죠. 20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니까. 20배, 30배. 그럼 국민은행은 앞으로 왜 성장을 못 합니까? 국민은행은 이제 오프라인에 갇혀 있다 보니. 국민은행도 앱이 있어요. 앱 얘기하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해봐. 일단 20배라고 생각해봐. 일단 20배라고 생각해. 오늘 재밌네요. 오늘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오늘 20배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꿈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또 할인도 해야 되잖아요. 20배를 한 다음에 또 할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장표 보여드리면. 오케이. 일단은 뭐 그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IT 기업이니까 뭐 기존 이제 전통 산업과는 다를 것이다. 20배에서 100조를 줬다고 쳐요. 그거는 사실은 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긴 하거든요. 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먼 미래의 일이에요. 할인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스타트업 아까 20배 할인한 20분의 1 한 것처럼 할인해야 되는 거고 몇 배를 할인해야 되냐? 여기는 좀 덜 해야 돼요. 완전 시리즈 A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리즈 A는 완전 갓난애기라게 하기엔 좀 초등학생 정도 되는 느낌이니까 할인율이 많은데 이 회사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됐다. 중학생에서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할인 폭이 그거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제가 그래도 10조잖아요. 그러면 10배로 해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커버리지로 따지면 한 10조에서 40조 정도의 커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100조, 200조가 약간 과한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 한 10조 정도로 생각한다. 10배 정도 할인한다고 생각하면 토스도 쇼핑몰 하나 만들죠. 쇼핑몰은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나서 쿠팡에 시가총액을 집어넣어주고 할인해주면 또 더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되게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도 만들기 시작하고 테슬라 넣고 할인하고.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게 이게 지금 약간 이제 전통 산업과 최근에 스타트업 IT 비즈니스랑은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 세그멘트가 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증권을 한 사람 증권을 해야 되고 보험을 해야 되는 사람 보험을 해야 되고 이게 나눠져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모바일 핀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모바일 산업에서의 개발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게 있으면 증권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건 편리한 금융 경험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까 전에 토스 했듯이 토스뱅크의 향후 영업이익의 목표치가 국민은행의 영업이익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정도로 쭉 가면 분명히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기업은 이렇게 안 하는데요. 다른 기업은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기에도 꽤 성숙한 기업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유입 지표는 좋겠죠. 그렇죠. 이제 지표가 굉장히 좋고 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물론 이게 갑자기 국민은행이 된다라는 건 되게 사실 너무 먼 얘기이긴 한데 결국은 길게 보면 이제 방향이 모바일 쪽으로 간다고 보면 이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 거냐라는 거는 원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인하는 게 기업 가치니까 그렇게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잘하긴 잘하는 모양이네요. 토스가 저도 토스 쓰거든요. 저도 제가 토스를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긴 한데 그냥 유저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이제 지금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이제 앱을 개발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그 속도와 어떤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제일 압도적인 회사긴 해요. 제가 지금도 되게 지금 병아리 이제 초등학생 이제 스타트업을 컨설팅 하다 보면 앱을 다 만들어 올 거잖아요. 다 토스 거 보고 만들어 와요. 왜냐하면 토스가 제일 깔끔하게 만들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잘 집어넣는 회사거든요. 토스의 특징은요. 제가 써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새로운 상품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막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빨리 돼버려가지고
나 그냥 가입이 돼버려. 네.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보안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보안에 문제가 있구나. 뭐 의사결정에 이게 단계를 너무 건너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게 가입하게.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은행이나 다른 이제 시중은행이 따라갈 수 없는 전혀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확언하는데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기술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을 잘 만든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앱을 잘 만든다라고 보면 되게 그냥 뭐 포장지를 잘 만드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앱을 잘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기획을 잘하고 설계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을 축약하면 앱을 잘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어. 앱을 잘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에브리띵은 아니지. 은행업의 에브리띵이냐? 성적 증명서 받아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토스가 20조 가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그 논리의 근거는 아까 전에 보여주셨듯이 얘가 국민은행, 미래에셋 뭐 이 정도로 돈을 다 벌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할인해서 한 10배 정도로 할인하면 10분의 1 정도로 할인한 가치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내가 뭘 다 동의하느냐에 따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제가 변수 말씀드렸잖아요. 5년 후 매출액, 5년 후 영업이 거기서 또 곱하기 몇 배를 할 거냐, 할인을 몇 배를 네 가지 변수가 있는데 결국은 스타트업의 가치에 대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적자인데 이게 되는 거냐? 이게 다 사기 아니냐? 니네들끼리 이게 지금 뭐 5% 10% 투자하고 지금 1조라고 그러기 2조라고 그러고 사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밸류는 이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뭘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영업이익 계산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착오로 계산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쿠팡 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쿠팡도 어떻게 보면은 50조 밸류를 찍기 위해서 최소한 뭐 에비타 기준으로 5% 10%를 번다는 가정하에 밸류에이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건데 그 회사는 지금 이 에비타 기준으로 5% 10% 벌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앞단에 조금 더 예측을 좀 더 정교하게 했으면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이익이 잘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원래 이익을 내기 어려운 비즈니스거나 높은 이익률을 가져가기 못하는 비즈니스인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착오가 일어나니까 원래 영업이익에서 배수 곱해서 이제 기업가치 나와야 되는데 영업이익 자체를 잘못 계산하는, 잘못이라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착오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토스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자꾸 너무 토스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업종이랑 이제 다른 플랫폼이나 커머스랑은 좀 다르게 이게 좀 잘 눈에 보인단 말이죠. 뭐가요? 영업이익이? 예대마진이 왜냐면 예대마진이 이게 스스로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영업이익을 산출하기가 편안한 업종이에요. 왜냐면 매출액만 있으면 거기 자금 얼마 있어? 그러면은 뭐 BIS 비율 있으니까 대출 얼마나 할 수 있어? 대출 얼마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다 예대마진 플러스 1%에서 요 정도 영업이익은 가져갈 수 있겠네. 요 정도 상상하기가 영업이익을 산출하기가 되게 편한 업종이라고 금융 같은 경우. 이건 아니야. 요즘 예를 들면 요즘 또 이 밸류에이션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자여도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게 꿈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야 적자 신경 쓰지 마. 일단 사람만 많이 모아. 그 지표만 좋아지면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주로 뭐 그 체류 시간 이런 거 주로 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유저들이 들어와서 노느냐 그것만 늘어나면 돼. 카카오도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초반에 적자는 신경도 안 쓴대. 그 지표만 높아지면 돈은 따라서 알아서 오게 돼 있어. 원래 그게 이제 스타트업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죠. 경기도 안 좋고 뭐 불안불안하고 금리도 자꾸 높아지고 이러니까 야 돈을 벌어야지 무슨 소리냐. 지금 그 가정이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오래 적자여도 버틸 수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늘어나면 흑자로 돌아서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금리가 높아, 경기가 안 좋아, 그럼 가다가 확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한번 이것도 한번 장표를 참고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수익권에 있는 우리 유니콘들의 기업 가치와 실적들을 간단히 따왔습니다. 네. 쭉 보세요. 토스 적자 엄청 심하죠. 회사들은 다 있네요. 네. 야놀자는 그래도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기업 가치에 비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컬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여기는 제일 이제 우울하고 당근마켓은 귀엽죠. 귀엽죠. 3조 원인데 단위가 일단 되게 달라요. 네, 와, 귀엽고 진짜 매출이 얼마 안 되는군요. 생각보다. 네, 그나마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림 볼만하게 좀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고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 요 회사도 어떻게 보면 적자인데 2조 원. 네, 그쵸. 앞으로 흑자 전환한다는 가정이겠죠. 적자인데 몇 조 원이면. 네, 그쵸. 그래서 그리고 오늘의 집 소카도 뭐 지난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이게 적자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함은 예를 들면은 뭐 컬리 같은 경우가 문제되는 이유는 컬리는 변동비가 되게 많은 회사거든요. 왜냐면 물건값이랑 운송비 들어가니까 이런 회사들은 애지간하면은 이게 이 영업이익률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예를 들어서 좀 플랫폼 같은 기업들, 무신사 같은 경우는 이익 나는 경우는 이제 똑같은 웹사이트에서 10벌 팔리다 100벌 팔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거니까. 고정비가 중요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내가 오픈마켓으로 파는 거니까 변동비 안 들어가니까 뭐 그런 거고 사실 여기 있는 회사를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도 영업이익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회사가 있어요. 변동비. 그러니까 변동비가 따라서 매출액이 커질수록 비용도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고정적인데 매출액이 늘어나면 어쨌든 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구조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데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지금 워낙 대단한 분들이 이제 창업하고 투자하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만 늘어나면은 매출액만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따라오는 게 아니냐라는 편견이 좀 많이 묻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저 많이 모으면 트래픽 많이 모아서 뭐 매출액 많이 모으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이제 영업이익 만들어서 밸류 나중에 이제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불경기가 찾아오고 해봤더니 이제 상장해야 되는데 이 흑자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런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약간 옥석을 가려서 보자. 그러니까 흑자가 이제 똑같은 매출액이더라도 흑자가 날 것 같은 비즈니스랑 흑자가 안 날 것 같은 비즈니스는 좀 가려서 보자라는 게 요즘 상황에 이제 업계의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적자가 나는데 매출이 늘어나면 그래도 비용도 같이 늘어날 거다. 일반적으로 늘어나긴 늘어나죠. 늘어나죠. 일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게 완전 비례해서 늘어나느냐 아니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늘어나느냐 그 차이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그 회사가 가진 힘과 어떤 운영 능력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나아가는 이 방향성에 따라서 그 이익률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수. 그게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의 성격이 강하느냐 혹은 내가 힘이 세졌어요. 플랫폼이어서 많이 들어와. 그럼 가격을 좀 높이거나 그러면 굉장히 유리하겠네. 이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나는 회사는 플랫폼이어서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이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요? 그럼 왜요? 왜냐하면 플랫폼은 시작하기가 쉽거든요. 판을 깔고 유저 모으면 되니까. 근데 그 판을 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 돈은 바로바로 안 되고. 적자 날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언더스탠딩? 우리가 그렇다고? 근데 우리 이익 나는 회사는 뭐가 어떤 회사가 이익냐냐 생각해 보면 희소성이 있는 회사가 이익 납니다. 희소성은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 예를 들면 삼성전자 생각해 보면 그 기술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대단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무도 누가 100조짜리를 투자하겠어. 그러니까 돈 버는 거고. 뭐 다른
뭐 롯데백화점이 돈 버는 이유는 좋은 땅에 내 매장들을 갖고 있으니까인데 누가 그 땅을 가지고 있겠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희소성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영업이익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통적 이제 스타트업은 사람만 많이 모으면 희소성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플랫폼은 내가 쿠폰 뿌리고 하면 다른 경쟁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돈 버는 플랫폼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네이버랑 카카오거든요. 거기는 희소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검색 엔진은 네이버가밖에 없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제 채팅은 이제 카카오톡은 카카오톡밖에 없어. 남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이미 습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바꾸지 않으니까 희소성이 있는 회사만이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스는 계산 좀 다시. 왜냐면 제가 설득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데 가슴 뛰어서 설득이 맞네.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왜냐면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를 우리가 멀티플을 많이 주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100을 쓰면 뭐 한 20이나 10, 뭐 이 정도만 인터넷으로 하는데 너무 편하면 다 인터넷으로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만큼 커진다는 건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기요나 뭐 이런 음식 배달도 세 끼를 다 배달해 먹네 사람 한국인들이 너무 편해져서 그쯤 되면 더 이상 성장 안 하는 거야. 사람이 네 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개밥도 배달해 먹는다고 치자 뭐 하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겠으나 금융은요. 금융은 앞으로 더 커지려면 예대 마진이 늘어나거나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있겠냐. 그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될까? 2번 증권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거래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더 하지? 3시부터 3시 반,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는데 24시간 하면 더 하나? 예를 들면 보험 지금보다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사가 올드 인더스트리라고 한 건데 거기에 뛰어드는 토스가 그들을 다 먹는다고 쳐도 그렇다면 올드 인더스트리로 봐야지. 거기서는 국민은행은 퍼가 5지만 그래도 토스가 진출한 시장이니까 퍼가 50입니다.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있어요? 되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설득력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설득력 있었는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이 다른 점은 데이터로 드라이브한다는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저 행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없던 것들을 내놓을 수. 예를 들면은 이제 카카오나 이제 토스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왜 정부에서 허가해 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기존 은행들이 너무 안전하게만 이제 영업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꾸라지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면 조금만 뭐 이자율 뭐 5% 10% 이상 해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평가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이제 2금융권 3금융권은 가게 하지 마라라고 그러면 그럼 너희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데이터를 드라이브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가지고 신용평가 자체적인 신용평가 툴을 만들어서 원래 2금융권, 3금융권, 뭐 4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1금융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라. 즉 시장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준 거거든.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은행이든 보험이든 증권이든 결국은 애초에 데이터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지 못해서 만들지 못했던 그레이한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금융의 파일을 뺏어가라가 아니라 금융의 파일을 키워라예요. 키워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뭐 기존에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문 연령대에 이제 뺏기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아예 뭐 파괴하라가 아니라 파일을 키워라.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또 단박에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오늘은 이게 약간 채팅창에서는 2% 판정승이긴 한데 정말? 야 간만에 오늘 2%의 논리가 되게 설득력 있다. 아니, 저는 항상 반대쪽에 섭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재밌네요. 아니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입사하고 싶다 근데 토스 힘듭니다. 토스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뭐 밤낮 없이 일하고요. 주말에도 일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여기도 이래요.
여러분 주말에 하는 뭐 저 여러 가지 컨텐츠 있죠?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등등등, 뭐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그 저희가 월화수목금에 찍는 줄 아십니까? 주말에 나와서 하지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중요한 거 배웠네요.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 5년 후에 우리가 MBC가 되는 거야? MBC의 이익을 낸다. 꼭 가정하고 거기다가 멀티플을 줘야 되겠네. 네, 한번 찾아오시죠. 제가 엑셀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네, 뚝딱뚝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영 회계사님, 오늘 토스는 좋겠다. 네, 오늘은 그나마 덜 배웠네요. 조선제일검이 검으로 마사지를 해줬어. 네.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